예, 21대 대선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운동도 오늘까지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누굴 뽑아야 할지 마음 정하지 못한 분들 계시죠? 혹은 마음 정했는데 이 선택이 맞는 건지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각 당 후보 캠프의 마지막 유세전 김현정 뉴스쇼 특집 라디오 유세. 지금부터 새 후보 캠프의 선대위원장을 연결할 텐데요. 시간 관계상 모든 후보를 다 만날 수는 없어서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정도를 기준으로 삼아서 기호순으로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로 갑니다. 우상호 공동선대위원장 연결을 하지요. 우상호 선대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아우 정신 없으시죠? 네, 이제 하루 남아서 그래도 어쨌든 굉장히 길게 느껴졌던 선거인데, 네. 이렇게 하루 앞으로 다가와서 아주 음. 초긴장 상태입니다. 네. 주말에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모든 캠프가 이제 자기 지지층이 최대로 결집하는 게 이제 지난 주말이어서, 예. 분위기 좋다 이렇게 느끼게 돼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볼 때는 마지막 여론조사 공표된 것의 흐름에서 크게 변화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요. 판세 질문을. 지금이 여론조사 네. 블랙아웃 기간이어서 네. 판세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궁금해요. 이 블랙아웃 기간 중에도 이슈는 매일 터지고 있고 뭐 아침 저녁으로 네. 이슈가 바뀌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 캠프에서 느끼는 느낌으로는 그 공표 금지 직전의 흐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공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대개 한 9%, 10%에서 한 12%, 13% 차이 이런 이제 굉장히 한 10개 정도를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흐름에서 크게 변화는 안 되고 있는데, 다만 차이 보수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 계엄령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이재명 후보를 찍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김문수 후보에게 가는지 이준석 후보에게 가는지 이게 사실 마지막 변수인데요. 아하. 저희가 볼 때는 김문수 후보 쪽으로 조금 한 2, 3% 결집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좀 더 좁혀질 가능성은 있으나 우세 국면이 완전히 바뀐 건 아니다 이렇게는 보고 있어요. 네.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은 좀 굳어진 상태에서 김문수, 이준석 두 지지층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이준석 지지층에서 김문수 후보 지지층으로 좀 옮겨가고 있는 게 아닌가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세요. 하이 보수 플러스 이준석 지지층 일부. 그러니까 예. 일부라는 건 완전 극소수 수준인데. 예. 그러니까 이건 사실 과학적으로 증명하기가 지금 어렵거든요. 저희가 보는 이제 판세 분석은 판별 분석에서 보면 일부가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2000년 이후에 역대 대통령 그 득표율을 보면요. 네. 노무현 48.91, 이명박 48.67, 박근혜 51.55, 문재인 41.08, 윤석열 48.56%였습니다. 50% 넘긴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해요. 네. 이번에 이재명 캠프에서는 이 과반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령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10%를 넘어가면 50% 달성이 좀 어렵고요. 어허. 이준석 후보가 10% 아래로 떨어지면 이게 100분율이라서 그렇습니다. 100분율.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준석 후보 쪽이 확 빠지면 일부가 김문수 후보 쪽 간다 하더라도 50%를 넘을 가능성이 있는데 소위 말하면 5-4-1 구조거든요. 지금 이게. 예. 그러니까 50대 40대 10% 구조이라서 솔직히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희는 승리가 목적이지 50% 넘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공통 질문 하나 하고 넘어가죠. 이번 선거는 땡땡땡이다. 한마디로 정의를 내린다면? 계엄령에 대한 심판이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적임자를 뽑는, 그래서 이 적임자가 이재명 후보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승리해야 하는 그런 선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엄 이번 선거는 계엄 극복, 위기 네. 극복 선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근데 선거 임박해서 불거진 논란들이 지금 몇 개가 있어서요. 그것도 네. 선대위원장께 좀 질문하고 가야겠습니다. 우선 어제 민주당이 크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른바 리박스쿨 댓글 조작팀 운영 의혹. 이 내용 지금 우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선거 때부터 예예. 항상 그 국민의힘 쪽이 바로 이런 버릇들이 있어요. 소위 불법 댓글 조작 사건. 어. 옛날 아시지 않습니까? 안기부 뭐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부터 해서 뭐 저 그 이 여러 가지 이 행태들이 있는데 또 이 버릇이 나왔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대선의 결과와 상관없이 예. 이런 불법 댓글 조작 사건들은 확실하게 이 댓글 부대 사건들은 확실하게 좀 근절시켜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댓글 부대 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거에도 몇 번 이런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도 잘 네. 알고 계시는데 이게 네. 자발적으로 이렇게 댓글을 다는 거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뭔가 네. 프로그램을 돌린다든지 조직적으로 뭐가 됐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기준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 경우는 그 후자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아니 그 뭐 뉴스타파 보도를 보면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잠입해서 취재한 거라서 예. 딱 걸린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음. 자발적으로 이렇게 이런 소위 개인적으로 뭐 그 음흠. 댓글 다는 거야. 그건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니까요. 예. 그런데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다 사실은 사전에 모의하거나 또 캠프와 관련돼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음. 상당히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은 되게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후보와는 전혀 연관 없는 조직이다. 객관적 근거도 없이 민주당이 조작하는 건 부정적 이슈를 덮기 위한 네거티브 아니냐. 어제 장동혁 선대위 종합실장이 이렇게 또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장동혁 의원님은 모르실 수 있겠죠. 더 은밀하게 진행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 저처럼 대선을 많이 치러본 사람, 또 이런 사건을 많이 접해본 사람들은 음. 딱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하루 앞으로 남았기 때문에 모든 진상을 하루 사이에 밝히기는 어렵겠지만 예. 대선이 끝나고 나면 예. 명백하게 이것은 엄정하게 수사해서 음.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근절시켜야 할 행태다 이렇게 봅니다. 딱 걸렸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김문수 후보와의 연관성도 보신단 말씀이신 거죠? 아니 후보 개인이 알았냐 멀었냐 문제까지는 이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캠프 혹은 김문수 캠프 쪽하고 예. 관련이 없을 수가 없죠. 네. 알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캠프와의 관련성은 아마 딱 걸린 거 아닌가 본다. 그런 말씀. 반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서 유시민 작가의 설란영 씨 관련 발언으로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주말에 또 불거진 게 세계적 주식 투자가 짐 로저스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알고 보니 이거 뭐 조작된 것이다. 이런 공세에 펴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어쨌든 이제 막판 네거티브라는 것이 사실은 과거에 보면 별로 효과가 없거든요. 근데 더 황당한 건 보통 대선 후보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거나 음흠. 혹은 캠프에 책임 있는 인사들이 한 발언들 이런 것들은 사실 선거에 영향을 미쳐요. 근데 예.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건 유시민 작가가 꽤 영향력이 있는 스피커이고 그분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건 사실이지만 후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유시민 후보가 한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보지만 유시민 작가가 한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보지만 예. 유시민을 공격하면 이재명 표가 떨어집니까? 저는 전국의 그 플랜카드를 갑자기 유시민 작가가 한 발언으로 싹 고별했길래 김문수 후보 캠프 쪽이 조금 전략적으로 오류를 범하는 것 같다. 김문수 후보를 당선시키려면 이재명을 공격해야지. 어허. 유시민이 후보가 아닌데 왜 유시민을 공격하는 플랜카드로 딱 도배를 했을까? 그래서 공격할 게 정말 없나 보다. 그리고 약간 이 막판에 어떤 그 전략적인 판단 미스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말 사이에 플래카드가 쫙 바뀌었더라고요. 여고 나오신 우리 어머니 모욕하지 말라 이제 이런 플래카드로 쫙 바뀌었던데 이 유시민 작가는 사실은 유시민 작가가 후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예. 후보가 한 발언, 후보가 한 행동을 공격해야 이 표심에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유시민 작가 한 발언이 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려고 했던 분들이 유시민 때문에 김문수에게 넘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상한데 저는 왜 이런 식으로 하지? 그래서 그 네거티브 할 게 없으니까 막판에 뭐 별걸 다 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근데 막판 네거티브는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이 지난 20년간 증명되어 온 사실인데요. 알겠습니다. 짐 로저스 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도 잠깐 페북에다가 언급도 하고 하시면서 좀 커진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좀 짐 로저스도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우리 알겠습니다. 후보와 네. 선대위 관계자 관련된 것만이 선거 표심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고요. 왜냐하면 후보를 검증하는 것이 대통령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후보의 아들, 유시민, 짐 로저스까지 가는 것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땐 조금 역대 제가 대선을 본 것 중에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쟁점들을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 발언입니다. 이번 대선 왜 민주당 이재명인가? 마지막 유세 짧게 30초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만이 이 계엄령 위기 때문에 생긴 민주주의 위기 그리고 경제 위기, 평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잘 준비된 후보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를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자 이렇게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통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자. 마지막 유세 해주셨어요. 오늘 그 진짜 마지막 유세 장소 여의도공원 맞죠? 맞습니다. 예, 국회의사당 앞에 여의도 공원에서의 마지막 자정 유세를 끝으로 정말 대장정이 이제 끝나네요. 우상호 위원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민주당 먼저 연결을 해봤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